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오랜만에 1분컷 강의로 찾아오게 되는데 기출문제집 제5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1년 단위로 교재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 교재가 2025년도 4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컷 강의를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2025년도 2차 전까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강의가 촬영이 완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조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기억번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 해석,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적 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리 원리, 민주주의 원리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두고 있다. 법률을 함부로 위헌으로 만들어서 없애지 말자. 니은번 상속인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형제들과는 달리 미리 상속분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속 재산가에게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를 받아버린 거죠. 생전에 돌아가신 분이. 그랬을 때 상속을 포기해버렸어. 그럼 이제 걔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받은 돈은 상속이랑 똑같은 돈인데,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지 않아버리면은 멀쩡하게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상속세까지 다 내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인데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디귿번 지문이나 리을번 지문은 뭐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읽으면 되는데, 헌법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해서 헌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 주권이 필요하다. 맞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을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지키고 권위를 보존하는 것, 헌법에 어떤 이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법질서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죠. 미음번이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사회보호법에 해당할 때 보호감호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일종의 직업훈련소라는 말을 썼었는데 사실은 거의 형벌과 유사했어요. 사람 가둬놓은 거예요. 옛날에 이제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보호감호소를 좀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둬놨습니다. 이름은 직업소개소인데 훈련소인데 교화소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형벌이었어요. 근데 입법자 의지를 보면 보호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50세 이상일 때는 7년. 그러면은 입법자의 의지는 반드시 법관이 보호 감호를 선고하도록 하는 게 입법자의 의지죠. 근데 여러분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입장 중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범에 해당했을 수도 있고 상습법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헌적으로 법을 만들려면은 재량을 부여하는 게 맞다. 좀 지운 다음에 보호감호 있어서 재량을 부여하는 게 맞다. 근데 입법자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반드시 법관이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기속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거를 억지로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입법자의 의지는 반드시 법관이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읽어보면은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은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 청구의 이유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에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이 위 법률 조항의 뜻이자 의미이다. 이거를 억지로 재량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합헌적인 해석을 해봤자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니까 이거를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한 개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볼 텐데 쉬운 문제는 또 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헌법재판소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라는 심사 기준은 법률 제정 그 당시의 효력이 아니라 헌법 재판을 할 당시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행 헌법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1번이 바로 답이고, 관습헌법은 특히 일반적인 헌법상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경성헌법 체제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관습헌법 규범은 헌법 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한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고, 국민들이 국민투표해서 수도가 대전이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해 놓으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폐지가 된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었어요. 다음에 3번 문제.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의 최고 법규라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서 합헌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위헌적인 결과는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리자. 2번. 이건 경찰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합헌적 해석도 유효한 법률 조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없어진 법률 조항으로 대성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없어진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생각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없어진 처벌 조항이나 없어진 세금 조항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나 아니면 조세법률주의, 권적분리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 3번. 군인사법에서 무죄를 받으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무죄를 받으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무죄를 받으면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월급이 지급 정지된 것을 반환을 해줬습니다. 기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금이나 월급이 정지가 됐는데 반환을 해줬습니다. 근데 형식상 무죄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 판결을 진행하려고 며칠 남겨놨는데 거의 그 사람이 무죄인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하기 며칠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피고인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내용상 무죄 재판도 포함돼서 정지됐던 연금 같은 것을 반환해주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대법원은 한정위원 결정은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입장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4번. 입법권자가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은 낚시 있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문제이지 헌법을 적용할 때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을 해석할 때 쓰는 문제가 아니다. 나머지는 맞는데 그 부분이 틀렸어요. 3번이 맞는 지문이죠. 요거는 1번 문제의 기억번이랑 비슷한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4번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대법원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5번에 1번 헌법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면 헌법 적용을 방향 제시해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맞춰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헌으로 해석돼야 된다. 사법 소극주의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막 없애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합헌으로 살려주겠다. 3번.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이 한정 합헌이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의한 축소에 의한 한정 위헌 결정이 한정 위헌 결정이다. 같은 결정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4번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 조항의 문헌과 목적에 비춰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석을 전제하는 것이고, 법률 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헌적인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까 봤던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가 있다. 6번의 기억번. 우리 헌법은 헌법의 개정이 일반적인 법률 개정보다 까다롭죠. 그럼 경성헌법이죠. 틀렸고. 니은번. 한미무역협정은 조약이죠. 조약은 법률이나 명령의 효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발생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헌법을 바꿀 때에는 국민투표권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나 명령의 문제에 불과하니까 디귿번은 낚시 하나 있죠.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할 수는 있는데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틀렸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일에 신체의 자유 규정이 있는데 구금을 구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금속 이렇게 외웠어요. 말이 된다. 속금은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외워봤습니다. 그다음에 미은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말이 다를 뿐 똑같은 말이에요. 헌법을 폐지하고 없애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 생각해본다. 그럼 헌법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국민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겠죠. 그래서 좀 말이 서툴러서 그런 거지 다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하자는 것은 3개. 7번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다고 볼게요. 20일이죠. 그 다음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되고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남았죠. 그 다음에 국회 의결로 30일 이내 국민투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의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 대통령에서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번 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국회랑 대통령만 있냐? 아니다. 국민 발안권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 2차 때부터 6차 때까지 있었던 적은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 발의권이 국회랑 대통령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지금은 없지만 국민 발언권이. 그러면은 이번에 국민투표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10만 명 맞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고 20일이 내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피고가 틀렸군요. 저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 3번이 너무 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볼 원이냐. 국회 제적의원 4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 그러면 국회 투표에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어. 그럼 언제 확정이 되냐면 찬성을 얻은 때 확정이 돼 있죠. 대통령이 공포한 데서 확정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그게 헌법 개정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그걸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맞죠. 근데 이제 이 4번 지문은 국민투표가 찬성이 돼서 공포하면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죠. 그래서 이 정도 헌법 조문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틀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